지난달 산업 생산이 자동차 및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가운데 소매 판매는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7일 고려한 공개 매수 진행 과정이 경쟁 과열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 16,461가구로 전월보다 2.6% 늘어 지난 2020년 9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는 단지가 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고려인 및 영풍 정밀 공개 매수에 필요한 재원을 차입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져 자칫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분야에서 5년간 수조 원의 투자를 통해 한국형 AI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네, 기업 뉴스에 대해서 공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딜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앞서 이 주요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자영업자들이 특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거 관련해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앱 회사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은 가격을 너무 비슷하게 맞춰라라고 이 자영업자들을 억제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유도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대기업들의 갑질 문화 조금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돈 공시 권혜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삼성전자 경영진들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있다고요? 네, 27일 공시에 따르면 DS 부문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지난 25일 자사주 5,000주를 주당 62,700원에 매입했습니다. 네. 금액으로는 3억 1,350만 원이고요.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16일에도 자사주 5,000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를 맴돌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 임원들이 주의지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 사장은 1억 9천만 원어치,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도 1억 3천만 원어치를 각각 매입을 했고요. 보시면 남서구 여기 제조 기술 담당 사장과 또 송재혁 반도체 연구소장도 각각 1억 원어치씩 사들였습니다. 또 최경식 북미 총괄 사장도 지난 26일 6억 2,800만 원을 매입했고요. 이렇게 최근 삼성전자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 업계에선 주가 방어와 또 책임 경영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원들이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곧 회사 주가가 바닥을 찍었고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시장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내부자들이 이렇게 장내 매수를 하는 이유를 보면 주가가 현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회사가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임원들이 매입한 자사주 이번 달에만 얼마나 되나요, 규모가? 네, 이번 달에만 좀 많습니다. 네. 이번 달에만 삼성전자 주요 임원 10명 이상이 매입한 자사주는
총 3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완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분의 주요 임원들도 이번 달에 자사주를 좀 많이 매입했고요. 그리고 지난 9월 5일이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자사주 1만 주, 그리고 노태문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도 5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또 박학규 경영지원실장, 용서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이영희 글로벌 마케팅 실장 등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습니다. 네, 자, 중장기적인 기업에 대한 성장에 믿음이 있고 또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주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봤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요. 네. 주식을 사들인 뒤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경영 성과를 낼 것이라는 주가 부양 의지로도 보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난 4월, 5월에 일시적으로 8만 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이때 10만 전자를 넘보면서 7월 11일, 7월 달이죠. 8만 8,800원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 지지부진하며 현재 6만 원대 박스권을 맴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77% 떨어진 6만 4,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 장 초반 보시면은 거의 6만 2,200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영건설이 반년 만에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요? 네, 태양건설 공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공시를 보시면 상반기 말 별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 7,556억 원, 그리고 부채 총계 2조 3,508억 원, 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 잠식이 전부 해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건설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6위인 종합건설사였고 또 아파트 브랜드 데스양으로도 좀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BS를 소유한 태영그룹의 모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연결 재무제표에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을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올해 3월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네, 태영건설은 지난 2022년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PF 채무를 막지 못해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태영건설은 향후 수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PF 사업장에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 부채를 한꺼번에 선반영하면서 발생한 결과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후 상장 폐지 위기에 빠진 6개월 만에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위기를 극복한 건데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네, 어떻게 극복했냐면 태영건설을 먼저 이의 신청과 함께 상장 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내년 4월까지 이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태영건설은 투자 또 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나 그리고 PF 보증 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할 수 있어 이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 또 연구체 발행에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았고 또 거래소에서는 조만간 상장 폐지 실질 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태영건설 앞으로의 경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은 여러 신용평가사에서 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향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리플 B를 받았는데요. 원래 더블 A였는데 신용평가 등급이 워크아웃 이후 트리플 C로 수직 낙하했다가 이번에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요건이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이제 공사 수주길이 좀 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태양건설 관계자는 기존의 자산 손상에 해당하는 충당 부채를 실제 자산 계정의 손상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원천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태형건설 지난해 연말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나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면 네. 여기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좀 사업을 펼쳤다가 건설 경기 부진 그리고 금리 인상 등 외부 환경이 나빠지면서 좀 PF 파이낸스 프로젝트가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에 좀 건설 업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워크아웃에 대해서도 살짝 짚어주시죠. 네, 워크아웃은 그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이 신청하는 절차로 거의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이제 개시가 되고 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과 또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뉴스 알돈 공시 보도국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중 취재 오늘도 보도국 최태호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10시 기준으로 2%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겨울론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양사는 이제 HBM 관련 기업으로 올해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HBM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로 HBM인데요.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제품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번에 다룰 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기에 가져왔습니다. 네. 자, HBM 뭐 많이들 들어보셨던 얘기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용어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 HBM이 AI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우선 HBM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네.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그렇죠. 말 그대로 대역폭이 넓다는 의미인데 메모리에서 대역폭이 넓으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필연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이 그 연산을 돕는 거죠.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만드는데요. 때문에 이제 기존의 D램 시장을 거의 95% 이상 점유하고 있던 3사,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HBM 시장도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53%로 선두고요.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로 뒤쫓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AI 반도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엔비디아가 떠오르긴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올해 초부터 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AI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사입니다. AI 반도체에 탑재될 HBM을 엔비디아에 넘기는 구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주가 흐름이 달랐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회의론 등이 등장하면서 고점 대비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월가 전망 대비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두 번째로 좀 짚어볼 키워드는 어떤 거를 선정하셨나요?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의 겨울인데요. 네. AI 반도체의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사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에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네. 특히 앞서 언급한 HBM 수요에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아 반도체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지난 15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시장이 열리지 않았던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요. 네. 당시 보고서가 두 건이었는데 제목에 윈터, 즉 겨울이라는 표현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에는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온는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해드리면요. 디램 수요가 올해 말을 고점으로 감소한다고 언급했고요. 특히 HBM 공급이 2,500기가비트에 도달, 수요 예측치인 1,500기가비트를 상회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HBM 3대장 기업의 목표가도 줄하향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도 이제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낮췄고요. 마이크론의 목표가도 140달러에서 100달러로 낮췄습니다. 야, 뭐 굉장히 목표 가격이 각 기업별 주가가 굉장히 크게 낮아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뭐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들은 없었나요? 네? 네, 당연히 있었는데요. 네네. 우선 이제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반박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분석 업체 트렌드포스는 해당 전망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네. 전체 디램 시장에 대해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걸로 전망했고요. HBM의 성장세도 지속될 걸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내년에 전체 디램 시장에서 HBM의 비중이 30%까지 늘어날 걸로 분석했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지난해 HBM이 전체 디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걸로 본 건데요. 특히 2027년까지 HBM 시장이 연평균 82% 성장할 걸로 봤습니다. 실제로 디램 3사도 최근 HBM 관련 생산 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겨울론을 뒤집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의 최근 분기 실적 발표였는데요. 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3% 상승한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1억 달러 높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1.18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1.11달러를 넘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도 상승했는데요. 발표 직후 14.73% 오른 뒤 2.17% 떨어지며 숨고르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모건 스탠리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던 건데요.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해당 실적 발표 이후 114달러로 높였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 겨울론의 힘이 좀 약해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또 이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가지고 논란이 좀 빚어졌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선행 매매 의혹이 불거졌던 건데요. 네. 모건 스탠리가 추석 연휴였던 15일 관련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안 열렸던 시기도 했는데 그에 앞선 지난 13일에는 시장이 열려 있었는데 그때 네. 모건 스탠리의 서울 지점 창구에서 SK 하이닉스가 100만 주 이상 매도됐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해당 거래일의 거래량의 20% 수준이었는데요. 연휴 직후 SK 하이닉스 주가가 6% 넘게 빠지면서 모건 스탠리가 자사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재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상황인데 뭐 고객도 고객이지만 본인들이 이 매매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은 게 아닌가 싶은 의혹이 굉장히 짙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HBM 관련해서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으로 선정하셨나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낮아진 목표 주가입니다. 네. 앞에 낮아진보다는 뒤에 물음표에 방점이 찍힌 아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낮아진보다 목표 주가가 낮아진 목표 주가에서 낮아진보다는 목표 주가가 낮아진 게 맞냐라는 물음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표가 자체는 낮아진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는 낮아졌지만 이제 금융정보업체 컴퍼니 가이드의 자료를 보면요. 7월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각각 25곳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개 리포트가 발간된 건데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 16곳이, 하이닉스의 경우 11곳이 기존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상향한 곳도 있었는데요. 각각 2곳에 불과해 적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양사의 부정적인 전망을 최근 제시한 거죠. 그런데 평균 목표가를 계산해 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선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보면은 96,56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55%가 넘고요. 네. SK하이닉스의 평균 목표가도 25만 7,880원으로 상승 여력이 40%를 넘는 상황입니다. 네네. 특히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목표가를 우리는 낮추긴 하지만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저렴하다. 그다음에 주가 레벨은 좀 여전히 매력적이다. 네. 목표가 하향에도 매수보다는 매수를 고려할 시기라는 표현들이 사용했는데요. HBM 관련해서는 상승세를 기록했던 마이크론에 대비해 갖고 있던 우위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국의 최태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딜사이트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